네, 안녕하세요. 쇼 코치입니다. 오늘은 영어학습의 영원한 화두, 문법 교육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정답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제시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확실하고요. 제가 제 말씀을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왜 제가 제 말이 맞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마 납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문법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배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문법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문법을 모르고서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제가 하는 말을 100%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죠? 네. 물론 뭐 제가 중간에 자막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아서 일부 놓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시는지 이해되시잖아요. 네.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어의 문법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 부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실 때 어느 날은 소통이 됐다가 어느 날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적 없으시죠? 예, 늘 소통이 되시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한국어의 어순, 그러니까 한국어의 룰, 한국어의 문법을 100%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 문법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문법을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영어 문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문법을 배우는 방법은 감으로 배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어 원어민이신데 한국어의 문법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다만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못하실 뿐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시죠? 문법을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감으로 익히신 거죠. 네. 체화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노출되면서 감으로 한국어의 문법을 체득하신 거죠. 그래서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문법 해본 적 없어요.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문법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실 뿐. 왜냐? 배우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배운 적이 없어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네. 감으로 체득하게 되면 배우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방법 맞습니다. 좋은 방법 맞아요. 다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제법 봤어요. 저는 영어를 가르친 적이 엄청 어, 영어를 가르친 기간이 엄청 오래되고 상위권 학생들을 최상위권 실력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제법 봤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소리에 엄청 민감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엄청 잘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음의 차이에 엄청 민감해서 그런 걸 들었을 때 엄청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일단 재능이 엄청 뛰어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 영어를 잘하게 되신 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도 여러 분의 영상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 만나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스터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뭐 프렌즈나 어떤 미드를 보면서 아마 최소 수천 시간을 아마 투자했을 거예요. 그거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분들의 말이 맞아요. 네. 한 시간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한 시간에 하루에 한 시간씩 꾸준히 하는 거 쉽지 않죠. 영상을 꾸준히 듣고 따라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의 경우에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이시거나 뭐 그러신 경우에는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한 시간의 시간을 꾸준히 투자해서 한다는 게 쉽지만 않죠. 근데 한 달을 가정을 해볼게요. 한 시간을 투자하면 1년에 365일. 그래서 그분들이 수천 시간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시간이 예를 들어서 3650시간이라고 잡으면 그렇게만 잡아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재능과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어를 마스터하게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양에 노출되잖아요. 한국어에. 그런 것처럼 그 방법이 실제로 되긴 하고 실제로 되는 방법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문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잖아. 문법을 익히는 두 번째 방법은 당연히 이론으로 익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식 영어를 얘기하는구나. 그거는 해봤는데 내가 학교 다니면서 해봤는데 실제로 그거 배우는데 문법은 잘하는데 말도 못하고 글도 한마디 못 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죠. 그분들이 문법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전 문법 교육 있잖아요. 그 문법 교육은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법을 해야 된다라는 건 언어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때 이 영어라는 언어에서는 언어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가 그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룰을 알아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룰은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알아야 되는데 그 룰을 심플하게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there, I want to go there 라는 문장을 익힌다고 치면 나는 거기 가고 싶어, 나는 거길 가길 원해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들어서 이해할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고 글로 쓸 수 있고 문장 어떤 글로 쓰여진 리딩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다 뜻을 그럼 끝이거든요. 끝. 그런데 한국식 영어에서는 한국식으로 문법을 어떻게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냐면 I want to go there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자, 해석을 해도 소용없다. 자, I want to go there에서 to go there 이게 무슨 용법이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중에 용법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해석만 되면 되는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왜 굳이 용법을 구분해서 틀린 용법을 찾아내야 되느냐?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학습 자체가 문법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의 문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there 자 여기서 내가 뭘 원한다라고 할 때 I want를 쓰고 그 뒤에 동사가 또 오게 되면 to를 붙이면 끝난다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교육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아주 그 언어를 그러니까 영어든 어떤 언어든 그 언어의 룰을 익히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해야 되되 아주 심플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면은 그 활용할 수 있는 룰대로 리딩 의미를 파악하고 그 룰대로 말을 하고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머님들께서 문법 교육 별로 안 좋아. 내가 해봤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방향의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첫 번째 방법, 감으로 익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봐주세요. 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방법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죠.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시간 투자는 얼마 안 되면서 그 방법으로 해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구멍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돼요. 감이 완전하지 않다. 아까 감으로 익히는 건 그 감이 100%까지 가야지만 룰을 완벽하게 체득하게 되고 그 룰대로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감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딩도 제대로 안 되고 말을 해도 오류가 엄청 많고 문장도 쓸 수 없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물론 아까 첫 번째 방법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예배를 제외하고 두 번째 이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영어 중국어를 했어요. 영어 중국어. 그래서 중국어 같은 경우에 영어를 하고 나서 중국어 같은 경우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가자마자 뭘 했느냐. 어떤 중국어 하는 사람을 붙잡고 계속 그 사람이 저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듣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 중국어의 어순을 그러니까 룰을 그러니까 중국어의 문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룰을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배운 룰만 가지고도 단어를 알면은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천 시간의 필요가 없이 제가 그 룰을 배우고 그 룰을 배우는데 사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뭐 몇 개월 안에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를 익히고 하면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단기간에 할 수 있어요. 나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이유는 현실적인 요인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3,000시간 하는 기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수능 문제에서 1등도 받아야 되고 어떤 글도 잘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엄청 구멍이 많이 나 있고 오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능 1등급 이런 것들 받으려면 어휘도 익혀야 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론으로 쌓아나가면 결국에 그게 4대 영역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만 학습을 하면. 그래서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내가 문법을 꼭 해야 돼? 하지 마라? 고민 중이시라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이상 두 번째 방법으로 제대로 된 그래머를 익히십시오. 그러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고민의 여지 없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좀 얘기하다 보니까 더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두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 여러분들 많은 성원 덕분에 구독자 1명,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자 1명, 좋아요는 없고 댓글 0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하시겠죠. 도움이 됐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엄청 많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영어를 끝까지 가는 루트를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